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갈초국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인사는 1번 그리고 안녕하세요로 시작하긴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톡강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랑 수업을 할 때는 톡강에 들어와서 인사를 한다. 톡하 요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는 톡바 요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회를 마칠 때는 톡바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갈무리 중등부의 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영 강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톡강 프로그램에서는 닉네임이 갈무리 영블리로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혹은 이제 학생분들께서는 온라인에서는 영블리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설명의 제목을 갈초국 설명회라고 지었는데요. 이 저희 톡강 프로그램의 장점이 있는데 퀴즈가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갈초국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맞춰보는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초국 설명회. 갈초국의 뜻은 무엇일까요? 퀴즈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요즘에 유행어가 있잖아요. 뭐지? 저희가 올림픽이 굉장히 요즘 핫한데, 올림픽에 이제 여자 배구 선수인 이제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핫한데, 김연경을 보유한 나라다라고 해서 이제 보유국이라는 어떤 즐거운 제목을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네. 닉네임 피터를 가지신 학부모님 혹은 학생분께서 이제 한 분만 선택을 해주셨어요. 센스가 장난 아니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번호나 성함을 모르니까 이제 번호랑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갈초국은 갈무리 초등부 보유국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투수까지도 등장을 해서 이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입니다. 댓글에 한 번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갈초국 설명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이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가장 큰 고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어 교육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혹은 국어 교육을 시작한다면 초등 논술을 다녀야 하는지, 중학교 1학년 때도 혹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국어 교과를 다녀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논술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교과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오늘 찾을 수 있도록 이 설명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초등학교 6학년 국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어가 점점 빨라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변화된 교육과정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첫째로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친구들을 보면 1호 교육과정이 아니라 이제 공구 교육과정이라는 이전 교육과정을 사용했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전 교육과정의 핵심은 뭐였냐면 제가 있었던 교육과정과도 같은데요. 이제 지필평가나 암기 위주의 학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저희 친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1호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정, 활동, 멀티미디어 중심의 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과정 활동 중심이 무엇이냐면요. 지필평가가 결과 중심이었다면 저희 친구들이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식의 학습을 하고 있는지 수행평가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한다. 너무 이상적이고 저는 좋은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대학에 가려면 아마도 과정평가로 진행될까요? 지필평가로 진행이 될까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의 경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의 이제 미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오, 네. 과정평가로 진행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수능을 보거나 내신에 들어가게 되면 지필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친구들은 지금 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 대학에 들어가거나 내신을 진행하면 독해력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저희 친구들 교과서 펴보신 학부모님들 있으실까요? 교과서를 펴보게 되면 이제 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림이나 이제 어떤 사진들이 주를 이루고 학교에서 줌 수업 하시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줌 수업 같은 경우도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영상 매체를 많이 접합니다. 그러한 이제 교육 과정이 사실 너무나 이상적이고 좋지만 저희가 결국 해야 되는 독해력은 점차 조금 낮추고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 위주의 수업이 좀 주를 이루다 보니까 글을 읽는 연습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 들어와 계신 학부모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저희 지금 왜 만나지 못하고 제가 이 속에 갇혀 있을까요? 1년이 넘었죠. 그 댓글 한 번만 달아주시면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국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을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수업이죠. 수업을 듣는 건지, 이제, 영상을 보는 건지, 핸드폰을 하는 건지, 우리 알 수 없는. 사실, 실제로 중학교 친구들이 학원에 와서 실토를 합니다. 수업을 안 듣고 딴짓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들려오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조사된 부분을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한국일보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요 도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초중고 교사를 지금 현재 교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학생 간의 학습 격차가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여기 빨간색, 노란 색깔 보이시죠? 70%가 넘고 거의 80%의 이제 인식으로 교사들이 느끼기에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것도 알지 못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어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 아이가 정말 기본적인 단어인데 이 어휘도 잘 몰라요. 영화를 보면 자꾸 어휘를 묻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학습 격차는 국어의 완전한 양극화를 점차 불러오게 될 거고요. 사실은 저 때만 해도 국어는 모국어니까 중간은 가겠지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조금 진짜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뭘 하는지 모르고 상위권이냐 하위권이냐가 나눠지는 어떤 양극화가 좀 발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부를 개원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갈무리 초등부는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요런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11월부터 12월까지 8주간의 학습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 아까 많이 고민하셨던 논술로 가야 하는지 교과로 가야 하는지의 해답을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초등학교 6학년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이 점점 더 가속화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휘나 개념을 잘 모르는 부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독서, 논술, 그리고 교과, 그리고 테스트, 어휘, 한자가 포함된 어휘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3교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각 교시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시 1교시 독서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1, 2, 3학년이 원하는 필독서는 이제 한 번쯤은 읽어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주에 2편씩 16편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필독서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 감성이 굉장히 이 교과서 속 필독서 그리고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필독서와 거리가 멀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랑 수업을 하고 왔는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조선시대 때 평민은 뭘 하고 살았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졌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농업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라는 이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감성이나 어휘나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서 수업 이전에 독서에 등장하는 어휘를 미리 선생님이랑 외우고 그리고 나서 독서 수업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독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책을 읽는 부분도 있지만 그 책의 생각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선생님과 함께 구조도를 그리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독서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독서가 끝나고 나면 독서 논술이 진행이 될 건데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 갈무리 선생님들께서 머리를 모으셔서 이제 어떤 주제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각 테마별로 주제를 발췌했고요. 그 주제에 따른 독서 논술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수능을 논술로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것을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나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서를 펼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논술에는 이제 표현력 쪽에 치중을 했고 그리고 한 번에 어떤 일주일에 와서 수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쫙 자기가 글 쓴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요 갈초독이라는 독서 자체 교재와 함께 그 독서 포트폴리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독서 포트폴리오는 8주간의 자신의 글쓰기가 단계별로 쭉 진행되는 게 보일 거고요. 매주 저희가 독서 논술 첨삭을 통해서 아이가 점차 글쓰기가 나아지고 있는지 학부모님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랑 어떤 그림 위주, 영상 위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해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창의력도 좋고 이해력은 좋은데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한 교과는 외우는 활동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교과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중학교 때 꼭 필요한 그리고 나아가 수능 필수 문학 비문학, 문법 개념서를 집어넣은 갈초능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초능 교재를 가지면 국어의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아는 개념을 배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학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학습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글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개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독해력까지 덤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가 2교시가 진행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테스트와 어휘입니다. 사실은 다른 학원에 다니면 뭐 영어 시험이라든지 수학 시험은 많이 접해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수업을 들었을 때는 선생님 너무 이해가 잘 가는데 시험으로 봤을 때 국어를 지문으로 만났을 때는 좀 잘 못 풀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가 매주 진행이 되고요. 어휘를 외워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휘 테스트가 함께 진행이 되고 교과, 독서 이 모든 부분이 그 주에 테스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의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객관식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정 중심의 평가가 초등학교 때부터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점차 풀리고 시기가 점차 지나게 되면 서술형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등부 테스트에는 이제 서술형이라든지 서답형의 비율이 조금 높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어휘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배워야 하는 필수 교과나 독서 부분의 어휘는 필수적으로 외우고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한자입니다. 물론 한자 공부를 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한자를 지금 뭐 집에서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어휘 공부를 뭘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한자를 꼭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제가 국어교육과에 딱 갔을 때 국어 전공서적을 받았을 때 여기가 한문교육과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한자가 많이 쓰여 있었고 문학 개념어, 뭐 비문학 개념어, 전문어에는 이제 한자가 너무 많이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퀴즈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말에 제가 보기를 드릴 건데 몇 % 정도가 한자어일까? 한번 제가 퀴즈를 한 번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몇 %가 한자어로 차지를 할까요? 이제 조금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긴장감이 꽤 있답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약 70%의 이제 한자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비욘드 쭌쭌쭌 이제 닉네임을 가지신 학부모님 두 분이 4.4초로 동점이기 때문에 제가 커피 쿠폰을 두 분 다 거기 댓글에 남기는 게 아니고 이제 퀴즈를 푸는 건데, 네. 그래서 비욘드 쭌쭌쭌 닉네임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은 댓글창에 이제 그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시원한 이 덥잖아요. 시원한 음료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70%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저학년도 수업을 하고 고등학교도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수업을 하면서 고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항상 친구들이 선생님 이건 외계어인가요? 라고 이제 많은 질문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한자어 공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자어를 외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외우고 나서 그 한자어가 어떤 식으로 단어에 쓰이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야 저는 진짜 그 어휘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독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저희 한국 문학에 자주 나오는 한자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문학 개념어 같은 종류들, 이래서 요런 한자어를 조금 초등학교 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2달 완성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렇게까지 지금 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이후부터는 이제부터 갈무리에 맡겨주신다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어떤 로드맵으로 우리 친구들이 국어 수업을 진행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톡강 프로그램의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톡강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요거를 이제 빼먹었네요.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가면 이제 집에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숙제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나면 저희가 조금 귀여운 과제집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갈초장이라고요. 그래서 매콤한 과제장이라고 해서 왜 매콤하다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매일매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꼭 수업 내용을 적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그런 매일매일 데일리 과제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매일 학습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잘 잡아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과제집을 만들었어요. 몰아서 하면 좀 너무 힘들겠지만 이제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꼭 가지도록 만든 거니까 매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온오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희 학원이 이제 조금 목동에서 별명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과제집 이름이 갈무리, 갈고리입니다. 갈고리라는 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어준 별명인데 소위 친구들 언어로 빡세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있는 요 톡강 시스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냐면요. 갈무리 중학교에서 굉장히 핫한 수업인데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진행될 수업인 체쿠체크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초등학생들이 읽는 필독서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장편 소설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방학마다 책을 읽고 선생님이랑 영상을 듣고 그리고 이제 감상문까지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나비 분장을 하고 나와 있고, 그리고 교과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기 보면 이제 아우를 위하여라는 교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옛날 교복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영전이라는 옛날 조선시대의 어떤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분장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맞아요. 유튜브에 갈무리 학원을 입력하시면 이와 같은 영상이 모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이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어휘야 톡강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수업에 대한 연장선으로 어휘력을 좀 높여주는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도 등원하게 되면 어휘라든지 한자라든지 책과 관련된 부분에 클리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즐겁게 놀아줬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고리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에 걸맞는 꼼꼼한 관리가 들어가게 돼요. 일단은 갈무리는 이제 학원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원 시간을 몰라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모두 완료해야 귀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1일 테스트든 글쓰기든 모두 꼼꼼하게 이제 완료를 해야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알려면 구술 테스트가 항상 동반이 돼야 되는데요.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친구가 틀린 답도 외워서 이제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테스트가 구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 현장에서는
빡세게, 온라인에서는 즐겁게 우리 친구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가장 이제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관심 있으셨던 분야가 바로 내신이겠죠. 저희 갈무리 하면 목동 중등부의 내신을 이제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단은 단일학교 1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개 이상의 다양한, 저희는 국어만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가 재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저희 학원을 선택해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첫 번째가 발빠른 정보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시간 기출문제 제공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 다르게 되는데, 시험 기간이 다르지만 출판사가 같으면 같은 범위에서 시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험 치른 학교의 시험지를 가져다가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학교의 문제를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설까지 달아서 나가기 때문에 바로 정말 따끈따끈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소통이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단원평가와 수행평가의 대비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2달에 한 번, 혹은 이제 자주 보는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단원평가가 진행될 건데, 이 단원평가 대비도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분기별로 어떤 수행평가가 진행되는지 저희도 알아보고 있고, 학부모님께서 알려주시면 완벽하게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내신 대비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들어와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 그리고 논술, 그러니까 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6학년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치중을 했고, 하지만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국어 개념, 어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독서도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쭉 배워왔던 국어의 교과 개념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중학교 1학년에서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며 그리고 적용하는 것까지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용하는 부분에는 모르는 지문을 읽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무리 중학교 1학년은 수능 대비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는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절대 어휘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3년하고도 조금 더 긴 시간 동안의 어휘력이 저는 꼭 수능에서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진짜로 중간고사가 시작되고 교과 공부가 실제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1에 비해 길고요. 하지만 독서가 없어진 건 아니고 어휘와 교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도 진행이 되지만 수능 독해, 1학년 때 점차 배웠던 수능에 대한 독해력을 2학년 때 외부 지문을 읽는 능력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요거는 다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학원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사실 3학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비 고1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이제 학습 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그 학습 격차를 메워줄 부분이 어딘지
왠지 저희가 생각했을 땐 중학교 3학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 고1 때는 겨울방학 때부터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 대비 훈련, 독해 훈련,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 모의고사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문법까지. 물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쭉 문법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예비 고1 때는 고등 문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말이 되면 중학교 3학년 수능도 풀 수 있다. 요게 저희 갈무리 초중등부의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보완해 주시면 요 로드맵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을초급 교재 같은 경우는 11월에 이제 시작이 되면 세 권 모두 갈무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이 자체 교재는 등원시 배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등부 오픈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인데 11월 6일에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이제 관별 시간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약을 주신 학부모님들에 한해서 이제 시간표가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이 배정받을 중학교를 생각하셔서 1관부터 4관까지 이제 연락처는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 선생님들도 지금 댓글을 보고 있고 저도 질문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깸리 학부모님 글쓴이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8주 동안 쓴 글이 담겨 있고 그리고 글쓰기 첨삭이 점차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글쓰기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저희가 내년 6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여름아이 학부모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6학년은 지금 올해는 11월에 개강을 하지만 내년 6학년은 저희가 여름방학 지금 시기죠. 7월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등학교 6학년 커리큘럼은 7월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터 학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필독서 16편은 교과서 수록 도서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현 교과서 수록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1호 개정의 교육과정에 담겨있는 도서도 중요하지만 공부 개정의 도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꼭 읽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된 중학교 공구 1호 합쳐서 교과서 내에서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교재 집으로 갖고 와서 확인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지금 교재를 가져가겠다는 걸까요? 해피데이님? 아, 네. 집에 학생들이 항상 교재를 들고 가게 됩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두는 건 아니고요. 아가둥님께서 독서는 일주일에 한 권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2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일 같은 경우는 아마 주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에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시아님께서 입학시 테스트가 진행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와서 그냥 개강할 때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평가식으로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욘드 학부모님께서 과정별 독서 리스트를 미리 알려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표랑 이제 그 커리큘럼이 함께 나갈 예정이고요. 그 커리큘럼 안에 미리 어떤 독서를 진행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찬이님께서 반이 여러 개 생기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같은 동시간대에 여러 명의 친구들이 오면 분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름아이 학부모님께서 필독서는 자체 구매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가을초독 독서 교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을초독 독서 교재 안에 담겨 있을 예정입니다. 동글맘맘님께서 한 반의 정원이 몇 명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 시간표가 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픈이 되고 나면 이제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둥님께서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이 없어서 내신 대비반은 따로 없는데 수행평가 대비 어떻게 해주시나요? 하셨는데, 그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임 선생님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각 관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챙겨서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근데 제가 필수로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도 열심히 대비를 해주시지만 어머니들이 정보를 주시면 빠른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 설명에는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갈무리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깸리 학부모님께서 현재 진행되는 반에서는 최대 정원이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모두 같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이동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반별로 다 모두 같은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동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인원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네, 갈무리는 형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 관의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요. 방문 상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예약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가까운 곳으로 이제 신청하시면 돼요. 네, 더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더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요 번호로 이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언제나 이제 업무 시간 내에 상담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갈무리 학원이 토일 월화를 진행하고 수목금이 휴무다 보니까 수목금을 좀 제외한 다른 날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세요? 그 피터 학부모님께서는 제가 유튜브에 바로 올릴 예정이라서 유튜브로 다시 보기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깸리 학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국어학원과 비교해서 특별한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약간 팔색조 같은 매력이 첫 번째로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왔을 때 정말 철저한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선생님과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서 잘 친구들이 따라오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초중등부의 탄탄한 커리큘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고심을 해서 만든
커리큘럼이고요. 이제 독서부터 시작해서 교과까지 이제 저희가 수능을 준비하는데 다른 학원에 비해 이제 커리큘럼이 저희는 탄탄하다고 자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루안님께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오픈이 11월인 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오픈이 11월 6일인 거고요. 내년은 이제 여름 개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학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포점 선생님들은 모두 목동이고요. 저희는 모든 관이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목동에 계신 선생님들이 지금 나가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전화로 예약하셔도 되고 문자로 예약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문자 넣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교시로 진행되는 이유가 영역별 전문 선생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두 자체 교재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꼭 필요한 개념만 뽑아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찬이 학부모님께서 11월에 다닐 거면 지금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예약 주시면 됩니다. 미리 예약해 주시면. 그리고 루아 학부모님께서 아이들과 온라인시 톡강으로 진행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월요일에는 톡강아 어이에 그리고 화요일에는 체크체크라고 해서 친구들이랑 할 때는 좀 더 분장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중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0명에서 300명대 학생들이 접속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매주. 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책 관련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깸리 학부모님께서 1교시부터 3교시 선생님이 모두 다르신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세 분의 영역 전문 선생님이 들어가시되 세 분이 한 팀을 이루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팀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재미있어 해주시니 정말 좋네요. 사실 아이들이 이 퀴즈에 목숨을 많이 걸거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깸리 학부모님께서 숙제 관리가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확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등원을 하면 과제를 내고 등원해야 되고요. 저희는 몇 페이지에 몇 번의 오답이 안 되는 있는지까지 학부모님께 문자 전송이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이 그걸 확인해서 이 친구가 이 문제를 정말 알고 있는지 모두 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제 부분이 이해가 됐는지까지 체크를 해서 돌려보낸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고리라고 해서 좀 힘들어합니다. 카모마일님께서 영수 학원에도 허덕이는데 과제가 꽤 있는 데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재밌어서 다닙니다.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수도 중요하지만 전 국어 과목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숙제량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유튜브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은 체크체크 수업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고등부에서 진행하는 갈무리 리더기 수업도 굉장히 즐거운 수업이에요. 갈무리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고등부 문학 작품을 이제 이렇게 분장을 해서 수업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라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듣고 있습니다. 항상 숙제에는 절대량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썼고 이 부분은 꼭 이제 아이들이 해야 저는 국어 성적이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가동님께서 목동에서 오래 있어서 정보력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 학교에 대한 정보도 많으시겠죠? 네, 목동 지역에 있지만 사실 좀 자랑을 하자면 저희 학원이 좀 유명해서 충청도에서도 오고 마포, 강서, 부천, 인천 많은 지역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정보력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친구들한테 배부한 교재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갈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곳 어디든. 요게 이제 뭐냐면 강서, 마포, 양천 지역에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보는 방법도 알려주고 어떤 학교에 가야지 이제 너희가 유리하게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성적을 봐야 하는지 중학교는 사실 절대평가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정보력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갈 수 있다. 따끈따끈한 교재가 오늘 친구들에게 모두 배부되었습니다. 네, 거기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제가 갈 수 있다 책은 제가 방문 상담을 오시면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이 학부모님. 쩌니 학부모님이군요. 제가 요 설명회 오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방문 상담 오시면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회는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해드릴게요.
아,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예약해 주셔도 네.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 모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톡강에서 이제 그 헤어질 때 인사가 있는데요. 톡강 바이 톡바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문자 예약해 주시거나 이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톡강 바이라고 하고 저는 이만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톡바. 저희 아이들 훌륭하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톡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바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바.